사실혼이었는데 불륜 상대가 직접 폭로해버린 충격 전말. 당신 남편 실제로는 제 남편이에요. 증명서도 있고요. 카톡 메시지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5년간 믿어왔던 남편이 알고 보니 다른 여자와 이미 사실혼 관계였다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직접 모든 증거를 들고 저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어요. 겉보기 평온한 부부 생활. 5년 전 민준이와 결혼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32살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이는 건설회사 부장으로 일하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키 178cm의 단정한 외모, 무엇보다 저를 정말 잘 대해줬어요. 매일 출근 전에 뽀뽀하고 가고 퇴근하면 오늘 힘들지 않았어? 하고 물어보는 다정한 남편이었죠. 여보,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네, 조심히 다녀와요. 해장국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우리 아내가 최고야. 사랑해. 이런 평범하지만 따뜻한 대화가 일상이었어요. 주말에는 함께 마트 가서 장 보고 홈플러스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며 데이트도 했습니다.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민준이가 호적 등본이나 가족 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던 점이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여보, 대출 받을 때 호적 등본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아, 그거? 제가 직접 떼서 가져올게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제가 해도 되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당시에는 단순히 꼼꼼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민준이는 모든 일을 본인이 직접 처리하려고 하는 타입이었거든요. 결혼식도 작게 했습니다.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민준이 쪽 하객들이 좀 적은 편이었는데 가족들이 멀리 살아서라고 했어요. 신혼집도 전세로 얻어서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민준이가 회사원이니까 맞벌이 부부로는 나쁘지 않은 생활이었어요. 우리 아이는 언제 가질까요? 조급해하지 말아요. 자연스럽게 생기면 되죠. 아이 계획에 대해서도 여유 있게 생각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예쁜 아이가 생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민준이는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미묘하게 화제를 돌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단순히 신중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은밀하게 시작된 불륜 관계. 결혼 2년 차부터 민준이 행동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요즘 출장이 많아졌네요.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부산, 대구 쪽으로 자주 내려가야 해요. 힘들겠어요. 몸 조심하세요. 한 달에 2~3번씩 1박 2일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그때마다 카톡으로 연락하고 출장지 음식 사진도 보내줬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핸드폰도 예전과 다르게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테이블 위에 두고 샤워하러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항상 들고 다니더라고요. 여보, 핸드폰 좀 빌려줘요. 제 거 배터리 없어서. 아, 제 것도 거의 없어요. 충전기 꽂아서 쓰세요. 전에는 서로 핸드폰을 자유롭게 썼는데 슬슬 경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워낙 자연스럽게 해서 의심스럽지 않았습니다. 회식도 늘어났어요. 오늘 팀장님 생일이라서 회식 있어요. 또요? 이번 주에 벌써 2번째인데. 요즘 회사 분위기가 그래요.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회식 후에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12시, 1시. 가끔은 새벽 2시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술 냄새가 별로 안 났어요. 회식했다고 하는 날에 말이에요. 여보, 술 많이 안 드셨네요? 저 원래 술 잘 못 마시잖아요. 분위기만 맞춰주고 일찍 나왔어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어요. 실제로 민준이는 술을 별로 안 마시는 사람이었거든요. 주말 약속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대학 동기들 모임이 있어요. 좋네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보고. 늦을 수도 있어요. 아마 1박 2일로 갈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출장도 회식도 친구 모임도 다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였어요. 상대방의 집착과 의심스러운 행동. 결혼 3년 차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토요일 오후 홈플러스에서 장 보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꽤 예쁜 여자였습니다. 혹시 아는 분인가 싶어서 눈을 마주쳤는데 그 여자가 급하게 시선을 피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기분 탓인가 했는데 일주일 후 또 만났어요. 이번에는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서였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있었는데 그 여자가 멀리서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민준이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보, 저 여자 아세요? 어디요? 어떤 여자요? 저기. 없어졌네요. 민준이가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그 여자가 사라진 후였어요. 며칠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집 앞에 택배가 와 있는데 받는 사람 이름이 저였어요. 그런데 보낸 사람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지은이 누구지? 택배를 열어보니 여성용 속옷이 들어있었어요. 그것도 제 사이즈로. 메모지도 하나 들어있었는데 언니가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보내드려요. 지은이가.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사이즈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걸 보내는 걸까요? 민준이에게 말했더니 이상해하면서도 스토커인가 봐요. 경찰서에 신고할까요? 아직은. 좀 더 지켜보죠.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에 그 여자가 나타난다거나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마주친다거나 한 번은 정말 대담하게도 제 앞으로 편지까지 보냈어요. 언니, 제가 언니한테 할 말 있어요. 시간 되실 때 만나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번호까지 적어놨더군요. 하지만 왠지 무서워서 연락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연락했으면 더 일찍 진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 숨기기. 민준이의 행동도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특히 서류와 관련된 일들에서 말이에요. 여보,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 등본 좀 떼어와 주세요. 아, 그거요? 제가 온라인으로 처리할게요. 제가 해도 되는데요? 아니에요, 복잡해요. 제가 할게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관공서에 가는 일, 은행 업무, 보험 관련 일. 모든 걸 본인이 직접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보험 처리를 위해 가족 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간호사님, 저희 남편이 서류 가져올 거예요. 네,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가져온 건 결혼 증명서가 아니라 이상한 서류였어요. 간호사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일반적인 혼인신고 증명서와 다른 것 같은데요. 아, 저희가 특별한 경우라서요. 이걸로 처리 가능하실 거예요. 민준이가 간호사와 뭔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처리가 됐어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집에서도 서류 보관함을 절대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여보, 통장 어디 있어요? 공과금 납부하려고요. 제가 할게요. 온라인으로 하면 돼요. 가끔은 제가 해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저 하는 방식이 있어요. 심지어 결혼 기념일에 받은 선물들도 이상했어요. 반지나 목걸이 같은 건 주는데 절대 이름을 새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여보, 이번에는 이름 새겨서 맞춰볼까요? 그냥 이대로가 예뻐요. 이름 새기면 부담스러워요. 부부끼리 이름 새긴 액세서리 하나 갖는 게 뭐가 부담스럽다는 건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민준이 친구들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회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보, 이번에 회사 워크숍에 가족들도 초대한다고 하는데요. 아, 저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데요. 다음 기회에요. 이번에는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제가 민준이의 사회적 관계와 만나는 것을 막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불륜 상대가 충격적인 폭로 예고.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그 여자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목요일 오후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카톡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 모르는 번호였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민준 씨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그 여자가 직접 나타난 거였습니다. 누구세요? 왜 저희 남편에 대해서 아세요? 답장을 보냈더니 바로 답이 왔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모르는 사실들이 많아요. 무슨 사실이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카톡으로는 힘들어요. 내일 오후 3시에 강남역 2번 출구 앞 카페에서 만나요. 꼭 오세요. 그리고 충격적인 메시지가 하나 더 왔어요. 참고로 민준 씨는 저와 사실혼 관계예요. 이미 5년째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사실혼이라고? 5년째라고? 그럼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그 여자와? 그날 밤 민준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여보는요? 저도 평범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이지은이라는 여자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실혼이라고?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지?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데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아이들이 질문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오늘 좀 이상해 보여요. 아, 괜찮아. 선생님이 조금 피곤해서 그래. 3시가 다가오면서 더욱 불안해졌어요. 정말 가야 할까? 안 가야 할까?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그 여자는 이미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증거와 함께 공개되는 사실혼 내용. 이지은이라는 여자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앉으세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와 사실혼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지은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서류는 사실혼 관계 증명서였어요. 민준이와 이지은 2018년부터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준 씨와 저는 2018년부터 함께 살고 있어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사실혼으로 인정받는 관계죠. 두 번째 서류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민준이와 이지은 공동 명의의 통장, 함께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서, 심지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까지. 선생님과 결혼한 2021년에도 저희는 계속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지은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해요. 저도 처음에는 선생님 존재를 몰랐어요. 민준 씨가 회사 일로 가끔 다른 곳에서 지낸다고만 했거든요. 세 번째는 사진들이었어요. 민준이와 이지은이 함께 있는 사진들. 여행 사진, 데이트 사진, 집에서 찍은 일상 사진들. 이 사진들은 언제 찍은 거예요? 작년, 재작년. 계속 찍었어요. 이 사진은 선생님과 결혼 후 한 달 뒤에 찍은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을 때 민준이는 다른 여자와 이렇게 지내고 있었다니.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요. 이지은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가 계속 거짓말을 해요. 선생님과는 사업상 관계라고, 곧 정리될 거라고. 3년 동안 그런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나온 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민준이가 이지은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들. 지은아,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정리할게. 그 여자는 사업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야. 감정은 없어. 너만 사랑해. 다른 여자는 관심도 없어. 그 여자가 바로 저였던 거예요. 배우자의 충격과 배신감.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말 어떤 기분이었는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분노, 배신감, 허탈함.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어요. 거실에 앉아서 이지은이 준 서류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볼 때마다 더욱 현실감이 들었어요. 5년간 사실혼. 그럼 진짜 부인은 저지은이고 저는 뭐지? 7시쯤 민준이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저녁 뭐 드실래요? 민준아, 앉아.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는지 민준이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말 그대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건 어디서? 이지은이라는 여자한테서 받았어. 당신 사실혼 상대방. 민준이가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안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저기, 5년 동안 다른 여자와 살면서 나한테는 뭐였어? 장난이었어? 아니에요. 당신은 진짜예요. 지은이와는. 뭐가 진짜야? 법적으로는 지은이가 당신 부인이잖아.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민준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설명할게요. 설명? 5년 동안 날 속인 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처음에는 지은이와 헤어지려고 했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 거짓말하지 마. 지금도 같이 살고 있잖아. 민준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남자가 저렇게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5년 동안 두 여자를 속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허무했습니다. 지난 3년이 뭐였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주변 가족 지인들의 혼란과 반응. 다음 날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런 일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엄마, 저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니? 민준이가 다른 여자랑 살고 있었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엄마께 상황을 설명드리는데 목소리가 계속 떨렸어요. 엄마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더군요. 그런 일이 어떻게? 민준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증거도 다 있어요. 사실혼 관계 증명서까지 있다고요. 엄마가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니 당장 집에 와. 그런 놈이랑 같이 있으면 안 돼. 아빠께도 말씀드리니까 정말 화를 내셨어요. 그놈을 당장 이혼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아빠, 법적으로 이혼도 안 될 것 같아요. 혼인신고가 무효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 그럼 우리 딸이 뭐가 되는 거야? 형에게도 연락했어요. 형은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야, 요즘 그런 드라마 많이 보지. 현실에서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형, 진짜라니까. 증거도 다 봤어. 형이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따져보겠다고 했어요. 회사 동료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결근하다 보니 걱정하는 전화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은정아, 괜찮아? 왜 연락이 안 돼? 언니, 저 좀 힘든 일이 생겼어요. 결국 가장 친한 동료 언니에게는 사실을 털어놨어요. 뭐라고? 사실혼? 그럼 너는 뭐야? 저도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미치겠네. 언니도 정말 충격받았어요. 우리 부부를 모범 사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민준이 회사 동료들도 상황을 알게 됐나 봐요.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었거든요. 여보, 회사에서 난리 났어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요. 제가 왜 처리해줘야 해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사실대로 말하세요. 당신이 두 여자를 동시에 속였다고. 민준이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말씀드리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사회적 파장과 소문 확산.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어요.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말이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어떤 분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보시고 어떤 분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저 집 남편이 바람났다며? 그것도 사실혼이었다고 하던데. 부인은 그것도 모르고 살았다니. 복도에서 들리는 수군거림들이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마트에서 장 보다가도 어머, 그 집 사모님 아니에요? 맞네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사람들이 대놓고는 아니지만 수군거리는 게 다 들렸어요. 온라인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파트 맘카페에 누군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백사동에 사시는 분 중에 남편이 사실혼 관계였던 분 계시잖아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댓글들을 보니까 더 화가 났어요. 요즘 남자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부인이 불쌍해요. 모르고 살았다니.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 혼인무효 소송해야 할걸요? 사람들이 마치 드라마 이야기하듯 댓글을 달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소문이 돌았나 봐요. 평소보다 동료 선생님들이 저를 더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은정아,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수업 대신 들어갈 수도 있어. 괜찮아요, 언니. 일할 때가 오히려 잊을 수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아이들도 눈치가 빠르더군요. 선생님, 요즘 웃지를 않으세요. 선생님 얼굴이 이상해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는데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나 봐요. 가장 힘들었던 건 민준이 회사에서의 반응이었어요. 민준이한테서 들은 이야기로는 부장님이 저한테 사표 써서 내라고 하셨어요. 왜요?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다고.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게 문제라고. 그건 당신이 한 일이잖아요. 여보, 도와주세요. 제가 이 회사 그만두면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법적 재산 문제로 이어지는 갈등.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복잡한 사안입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서류들을 살펴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우선 혼인신고의 효력부터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편분이 이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과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혼이 됩니다. 혼인신고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없는 건가요?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기망에 의한 정신적 피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 복잡한 문제가 있었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함께 산 집이 있거든요. 그것도 문제네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이지은 씨도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여자도요? 5년간 사실혼 관계였다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속은 피해자인데 재산까지 나눠줘야 한다는 건가요? 이지은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도 제 권리는 찾아야겠어요. 무슨 권리요? 민준 씨와 5년간 같이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요. 그건 저희가 결혼해서 산 집인데요. 하지만 저희 관계가 더 먼저였고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법적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민준이는 양쪽에서 소송을 당하게 됐고 저와 이지은 사이에도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싸울 이유는 없잖아요. 잘못한 건 민준 씨인데.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복잡해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가더군요. 더 큰 문제는 민준이가 회사에서 쫓겨나면서 경제 능력을 잃었다는 점이었어요. 여보, 저 지금 무직이에요. 위자료나 재산 분할 어떻게 해요?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당신이 피해자라고요? 5년 동안 두 여자를 속인 게 피해자예요? 정말 뻔뻔했어요. 결말 혼란 속에서 감정과 교훈 정리. 1년 반의 긴 법정 다툼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혼인신고 무효 확정. 저와 민준이의 결혼은 법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었어요. 위자료는 1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기망에 의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 거죠. 재산 분할은 복잡했어요. 집은 3등분해서 민준이 2분의 1, 저와 이지은이 각각 4분의 1씩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지은과 민준이의 사실혼 관계도 정리되었어요. 이지은도 위자료를 받고 헤어졌더군요. 결국 우리 모두 피해자였네요. 이지은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한 말이에요. 그러게요. 민준이 혼자서 두 사람을 다 망쳐놨어요. 앞으로는 행복하세요. 언니도요. 서로 원망할 이유는 없었어요. 잘못한 건 민준이니까요. 민준이는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소문이 돌면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자업자득이죠. 이제는 화도 안 나요.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여기서 새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에서 천천히 마음을 치유하고 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째,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이상한 점이 보이면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 저처럼 3년간 속지 말고 말이에요. 둘째, 법적인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셋째, 가족과 친구들의 소중함. 힘들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은 결국 가족이더군요. 넷째, 시간이 정말 약이라는 것. 처음에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해요. 요즘은 새로운 인연도 만나고 있어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언젠가는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법적 대응도 주저하지 마세요.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민준이에게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아요. 대신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지은과는 가끔 안부 정도 주고받아요. 서로 힘든 시간을 함께 겪은 동지 같은 마음이에요. 언니, 저도 새로운 사람 만났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이번에는 좋은 사람이겠죠? 네,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언니도 좋은 인연 만나세요. 이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됐어요. 과거는 과거로 두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려고 합니다. 3년간의 거짓 결혼 생활은 정말 힘든 경험이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추억이 되고 새로운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